자, 2026년 3월 11일 시장. 정말 딱 한마디로 정리되네요. 따로 또 같이. 네, 코스피는 정말 불같이 뜨거웠는데 반대로 코스닥은 좀 힘이 빠지는 모습이었거든요. 도대체 왜 이런 상반된 흐름이 나타난 건지 그 배경을 지금부터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요. 먼저 시장 전체 상황을 한번 쓱 훑어보고요. 코스피를 이렇게 강하게 만든 기업 밸류업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그리고 왜 코스피와 코스닥이 서로 다른 길을 갔는지, 또 어떤 섹터와 종목들이 웃고 울었는지도 짚어봐야겠죠.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가 뭘 조심해야 할지 시장 변수와 전망까지 쭉 정리해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 시장 딱 정리된 표로 보면요. 정말 두 개의 다른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한쪽은 잔치집 분위기, 다른 한쪽은 좀 아쉬운 분위기였죠. 보이시죠? 코스피가 무려 1.4%나 급등하면서 5,600선을 그냥 시원하게 뚫어버렸습니다. 와, 정말 강했죠? 그런데 바로 아래 코스닥을 보면 장 초반엔 분위기 괜찮았는데 결국 힘을 잃고 아주 살짝 마이너스 0.07%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환율, 원달러 환율이 내렸다는 건 그만큼 원화 가치가 강해졌다는 뜻이겠죠. 이 점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코스피는 뭐 때문에 이렇게 혼자 잘 나간 걸까요? 네, 바로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죠. 기업 밸류업이라는 아주 강력한 바람이 불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대기업들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서 없애버린다는 건 기존 주주들이 가진 주식의 가치를 그만큼 높여주겠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거든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환호할 수밖에 없는 소식이죠. 그 신호탄을 쏜 게 바로 삼성전자였습니다. 와, 금액 보세요. 무려 16조 원.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장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삼성전자에 이어서 SK그룹까지 4조 8천억 원, 거의 5조 원에 달하는 주주 환원 계획을 발표한 겁니다. 이러니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와, 드디어 우리나라 기업들도 주주들을 챙기는구나.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드디어 해소되는 건가? 하는 기대감이 정말 폭발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죠. 아니,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왜 코스피만 신나고 코스닥은 잠잠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돈의 흐름, 즉 누가 사고 누가 팔았느냐에 숨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시장의 주도 세력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코스피를 움직인 손과 코스닥을 움직인 손이 달랐다는 거죠. 코스피 시장을 한번 볼까요?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단연 기관 투자자들이었습니다. 무려 7,810억 원어치를 사들였어요. 개인과 외국인이 던지는 물량을 그냥 다 받아내면서 지수를 저렇게 강하게 끌어올린 겁니다. 정말 기관의 힘이 대단했죠. 그런데 코스닥은요, 그림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3,540억 원이나 사면서 열심히 방어했지만 보시다시피 외국인과 기관이 합심해서 더 많은 물량을 던졌어요. 결국 이 매도 압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지수가 주저앉고 만 거죠. 이렇게 돈의 흐름이 엇갈리다 보니까 당연히 주가가 오른 섹터와 내린 섹터가 명확하게 갈렸습니다. 누가 웃고 누가 울었는지 한번 보시죠. 역시나 기업 밸류업의 효과가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증권주, 지주사, 이런 기업들이 주주 환원을 늘리면 직접적으로 수혜를 보니까요. 주가가 10% 가까이 폭등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시장의 중심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장주들도 든든하게 버텨주면서 코스피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강했네요. 반대로 약했던 쪽을 보면요. 알테오젠이나 리노공업 같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힘을 못 썼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좋았던 방산주나 원전주 쪽에서는 이쯤에서 한번 팔고 가자 하는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네요. 자, 이렇게 코스피가 강하게 오르긴 했지만 그렇다고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앞으로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몇 가지 변수들이 남아있거든요. 이걸 꼭 체크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내마녀의 날입니다. 이름이 좀 무섭죠? 이게 뭐냐면 여러 파생 상품의 만기일이 동시에 겹치는 날을 말하는데요. 바로 내일입니다.
이런 날에는 보통 포지션 정리 매물이 쏟아지면서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시장은 좀 정신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방금 발표된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다행히 예상치에 맞게 나오긴 했지만 앞으로도 물가 지표는 계속 주시해야 하고요. 또 최근에 선박 피격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여전히 살아있는 변수입니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오늘장 막판에 시장이 살짝 주춤했던 거고요. 결국 오늘의 시장은 우리에게 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쪽에서는 기업 밸류업이라는 아주 강력한 상승 에너지가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내마녀의 날이나 여러 대외 변수 같은 불확실성이 버티고 있는 거죠. 과연 이 두 힘의 대결에서 누가 이기게 될까요? 이 주도권 싸움이 앞으로의 시장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